네, 이번에는 이 수색과 구조 상황 그리고 이 침몰 원인을 놓고 이 신앙섭 전 이렴 함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이 진입 루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개척이 돼서 특히 이제 생명줄 가이드라인이 5개가 확보가 돼서 지금 수색 구조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구조 작업하는데 더욱더 보탬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저 작업 현장에서 최대한 확장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 네. 5개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5개로 확장된 루트를 통해서 그 이전보다는 작업 진도가 이제 훨씬 빠르게 그 진전이 될 거로. 네. 네. 그 생명줄이 네. 가이드라인이 또 많아지다 보면은 네. 굉장히 거기가 조류도 거세고 시야가 네. 이 시정이 짧기 때문에 이 혹시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엉킬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지금 지난번 며칠 전에도 그 가이드라인이 한번 끊어졌다고 그래서 그 혹자는 그 생명줄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예. 그 탐색줄이라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네. 맞긴 맞는데 인도줄. 예, 네. 그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끊어진 것과 엉킬 수도 있고 이제 그걸 타고 내려가던 잠수사들이 또 이제 그 상호 너무 많은 것을 확장해서 설치해 놓게 되면 잠수사 간에 줄이 얽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이 그 지금 현장에서 설치한 이 5개 루트가 현장에서 판단한 가장 적절한 확장 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정조 시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요. 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함장이셨으니까요. 네. 이번 이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급선회를 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급선회를 한다고 하면 예.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급선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반 항해는 자기가 정해진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크게 그 변화 없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선회를 할 경우에는 자기가 가는 길 그 전방에 항해상 장애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회피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네. 항해상 장애물 그것이 급선의 이유죠. 이번 경우는 예. 추정을 해본다면 예. 예. 급선회를 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장애물이라고 보십니까? 그 급선에 추정하는 제가 예. 이제 그 나름대로 추정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항해상 장애물 그러니까 앞에서 전방에서 해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항해상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변침을 했을 것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조타수의 발언에 의하면 예. 그 타기도 자기가 자신이 돌린 만큼보다 더 돌아갔다 하니까 선회도 급선회를 했고 예. 거기에 타기가 이제 제대로 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P자 턴 하다시피 예. 배가 급격히 이렇게 돌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예.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 타기가 있는데 선저에 예. 그게 이제 방향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대 각도를 타기는 이제 최대 각도를 한 25도 정도를 전타를 쓴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선회를 한다는 것은 전타를 썼을 것이고 그러면 25도 정도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키 바로라는 수준으로 해서 오다를 내주면 키 바로가 됐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키 바로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키 오른편 전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옆에 쭉 모형이 있으니까. 예, 뭔가- 예. 네. 이 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 선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키 오른편 전타하면 그 키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키 오른편 전타라면 이렇게 돌다가 이제 그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졌다 싶으면 키 바로 그러면 이 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 물을 차지는 게 이제 없으니까 그 저항이 없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그 뭐 피터 나듯이 회두가 됐다는 것은 네. 키 오른편 전타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쭉 돌고 다시 키 바로를 하니까 이게 바로가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순간적인 작동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서 그 한 바퀴를 도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예. 네. 그렇더라도 이 상황이 사고로 이제 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검토하는 수준에서 본다면 예. 이게 이 키가 고장 났더라도 면제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그 아마 이 그 선교 또는 조타실이라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최소한 조타실에 예비타가 하나가 더 있었을 겁니다. 예. 예비타가 더 하나 있었을 것인데 그 예비타를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압 장치들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배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압 장치가 고장 나는 가능성은 네. 있는데 그 순간에 이것을 그러면 예비타로 빨리 전환을 해서 하라고 예비타가 아마 그 함교에 그 조타실에 2개 정도가 있을 거고 이제 단계별로 해서 6개 예비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빨리 이제 조타수가 이제 이것을 인지를 했으면 권고를 항해사한테 해서 예. 이게 고장 났습니다. 예비타로 전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제 거기서는 1타를 쓰고 있으면 2타로 전환하겠음 그러면 2타로 전환해 그러면 그 자체가 이 비상 초동 조치를 쉽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경험이 없는 항해사와 이 그 조타사의 어떤 그 무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 좀 충분히 있었다 그랬으니까 네. 그 순간적인 조치를 덜 해가지고 만약 비상 그 타기가 문제였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현장에서 복구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변침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뭐 많은 대각도 변침을 했다 그러는 것은 이제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예. 뭐 예를 들어서 180도로 나는 강해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거를 뭐 한 30도 이상을 변침하는 걸 대각도 변침이라고 모형을 합니다. 들고 예. 또 설명을 좀 지금 해주시죠. 한국과기술원에서 세월호와 예. 완벽하게 같은, 똑같이 복원한 예. 그대로 모양이라고 축소한 합니다. 모형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항진을 할 때 예. 이 방향이 이제 그 저 화면 방향 네. 어떻게 해야 이게 그냥 그 편하실 대로 그냥 하십시오. 편하실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예. 180도 정도로 이제 내가 남쪽으로 내려간다. 네. 네.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항해상 장애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어선일 수도 있고 예. 또 어망 부위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그 다른 암초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들에 장애물이 생겼다면 긴급하게 변침을 하는 것은 예. 이제 뭐 이 조금씩 변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때 이제 대각도 변침을 하는 것이죠. 한 30도 이상을. 네. 예. 그러면 180도를 잡고 가고 있는데 키 오른편 전타 해가지고 오른편 전타라면 배가 빨리 도르니까요. 예. 오른편 전타 150도 잡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화면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편하실 대로 그냥 신경 쓰지 예, 마시고 예, 예. 네, 그 설명해 하여튼 주시죠. 30도 바꾼다는 네. 생각으로 네. 가지고 그러면 뭐 210도 잡아 그러면 이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30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예. 이럴 때 이제 대각도 변침을 한다는 건데 예. 이 대각도 변침을 한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것이 이제 이 네. 침몰하고 연관된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예.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속도가 이제 속력이 19나트 정도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19나트로 이 변침을 할 때는 19나트에서 이제 감속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이 속도와 이 그 각도와 이 타각이라 그러는데 네. 네. 각도와 이것만 적절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적절히 하면 내 배의 어떤 한계치는 어디라고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사전에 예.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경험 미숙이라는 얘기가 나올 예. 수가 있는 조금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장님? 그 세월호와 지금 똑같이 복원한 모형을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모형을 봤을 때 저 네. 위쪽으로 객실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한 부분도 네. 균형을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원인이 예. 될 수 있는 건가요? 원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한 3개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 증축의 원인이란 것은 배란 것은 이 육상에 있는 차량하고 달라서 물 밑에 일정 부분이 가라앉아 있고 예. 그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배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복원력이라 그럽니다. 예. 복원력의 근간은 부력에 의해서 복원력이 유지가 됩니다. 예. 무게 중심하고의 어떤 그 함수 관계에서. 근데 그 이 배 자체를 복원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건조할 때 당시에 그런 그 고려를 설계와 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건조 당시에 가장 복원력이 좋다고 이제 그 평가를 예. 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상층부에다가 이 어떤 그 이 객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 증축을 했다 그러죠. 뭐 선박에서는 네. 예.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증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증축하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흔들거림이 더 많아지겠죠. 오뚜기를 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가 무거우면 당연히 위에가 많이 흔들리는데 네. 여기다 증축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거 네.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 복원력이 작아지는 수가 생기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이 어떤 그 우리 그 사고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 출항 직전에 그 세호로가 예. 2시간이나 늦게 이제 기상이 안 좋아서 예. 늦게 출항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빨리 가기 예. 위해서 당초 이 그 밸러스트 박스라고 밑에 이렇게 예.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워놓는 공간이 있는데 예. 거기를 물을 채우지 않고 예. 그냥 공기를 채워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거센 조류와 급선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쏠려서 침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발라스트 탱크라 그럽니다. 그 이제 그 밑에 네. 그 통상 그 복원력 때문에 이제 발라스트를 통상 이제 그 배 밑부분 어떻게 좀저 네, 배 그 밑부분에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해주시죠. 그 어떻게 그냥 예. 잡으시면 네. 저 카메라로 네, 잡을 네. 거니까요. 네. 이 보통은 이 밑에 부분에 그 예. 수면 밑에 부분에 이제 발라스트 이제 그 이 안쪽이 되겠죠. 예. 네. 선 저쪽에 그러니까 이제 배의 복원력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 이제 예. 물을 좀 채워주는. 물을 채우고 이제 그 유류 탱크가 이 밑에는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유류 탱크 별도로 있고 이제 발라스트 탱크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선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물을 안 채우는 공기를 채우는 건 아니고 네. 원래 그 비어 있는 그 탱크인데 비어 있는 탱크에 물을 채우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고 네. 그것을 짐을 싣거나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건 이제 뭐 핑계에 불과한 거고 예. 짐을 싣거나 하면 이제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물을 좀 더 빼내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을 예. 적게 싣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무게 중심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배 균형 잡기는 좋지만 네. 이 속도를 내거나 이 벙커시우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연료 절감 차원에서 또 이 배들이 일부러 물을 적게 채운다고도 하던데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인데 네. 그 안전을 위한다면 안전 그 규범 규정상에 있는 그것을 준수하는 게 맞죠. 그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를 했다면 이런 그 처참한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네. 것입니다. 네. 예. 안전 규정도 그렇고요. 지금 뭐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 이제 분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3등 항해사가 네. 사고 당시에 맹골 수로를 첫 운항했기 때문에 경험 미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거는 상당 부분 긍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맹골수도란 것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그 위기감을 가지고 통과하는 수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군 함정의 경우에는 적어도 1,000톤 이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안전을 생각할 때 군이 그래도 민간 선박보다는 훨씬 더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함은 더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민간 선박에 비해서. 네.
그런 선박들마저도 저 수로를 웬만하면 통과하지 않고 예. 외해에 이제 그 남쪽은 이제 그 외해니까요. 외해 쪽에 그 파도가 많이 치고 풍속이 세서 그 곤란할 때 한 번씩 통과하는 수로가 맹골 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6,500톤급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여객선에서는 큰, 뭐 가장 큰 규모죠. 큰 규모에 속하는 그런 예. 선박을 경험이 그렇게 없는 처녀 항해예요. 예. 그 첫 항해를 처녀 항해라 그러는 예. 거거든요. 네. 여성의 그 첫 처녀 항해인데 거기에 선장이 그 위치하지 않고 그 수로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네. 것 자체가 이것은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돼버렸습니다. 그 선장한테. 예. 네. 함장님께서도 네. 이 맹골 수로를 네. 통과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관 시절에 그 고속정 정장으로 이제 그 고속정은 작아야 한 200톤급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배들이 저기를 통과하려고 그래도 정장마저 이제 그 긴장을 하고 예. 거의 뭐 전 대원들을 긴장을 시켜서 통과하던 수로가 저기입니다. 200톤과 6,000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좁은 수로에서. 네. 군함조차도 피해갈 만큼 네. 거기가 조류가 센 이 맹골수로 지역을 경험도 없는 또 3등 예. 항해사가 그 당시에 이 운항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네. 특히 그 세월호가 네. 이 조난 당시에 첫 신고를 예. 그 제주 해상관제센터 그러니까 그 지역 진도 해경에 하지 않고 제처음에 제주 쪽에다가 이제 조난 신고를 해서 원래 그 SOS 비상 주파수를 쓰면 그 지역에 있는 이 군함이나 선박들도 와서 이 조난 구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고 자체도 처음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참사로 올 거로 생각하고 선장의 그 오판이겠지만 나의 상황이 이런 정도다라고 이제 이 주변만 알리면 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만약에 이런 수준의 참사라 그랬으면 가끔씩 SOS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16번 채널을 뭐 주로 사용한다고 긴급 조난 하는데요. 주파수로 해서 그 일방 송신을 하게 되면 전 지역에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거 여기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그 순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지원 가능하면 예. 모든 일을 멈추고 다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제 해사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이 싱글 채널 상대만 한 기지국만 불러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네. 이것은 아마도 그 오판 속에서 이만큼까지 오리라고 아니 생각을 그런 매뉴얼, 예. 그 비상 상황이나 이런 표류하는 예. 상황에서의 어떤 조난 신고를 예. 보내는 것은 예.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운항하시는 습관화일 분들은. 뿐만 아니고 그런 그런 매뉴얼은 거의 애당초 그 선원 교육을 받을 때부터 SOS 교육은 받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네. 선원들이. 그 이제 물론 거기에는 통신 주파수를 관장하는 통신사가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것들을 그런 시스템 내지는 제도가 없어서 네. 그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판을 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사안을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정도 상태에서도 아마 저렇게 완전 침몰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상당 기간 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이 선장이 그 침몰 직전에 그 조타실에 있지 않고 네. 자리를 비운 사이에 3등 항해사가 이제 조타수한테 지시를 해서 네. 뭐 급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화물 칸에 이제 지금 뭐 과다 적재 이러한 지금 의문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거의 중장비도 실릴 것이고요, 옷도 실리고 하면 처음에 이 화물 칸에 이제 차도 싣고 할 때 좀 무게 균형을 이렇게 잡아서 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혹시 잘못돼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기울어진 채로 네. 항해를 했을 경우에 급선회를 해버리면은 더욱더 배가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그 일반 상선에서는 화물 적하역에 관한 그 주무를 누가 하냐면 1등 항해사가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어젠가 보니까는 거기도 뭐 1등 항해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선장이 2등 항해사란 건 또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1등 항해사가 상선에서는 화물 적하역 책임을 지고 2등 항해사는 아까 말씀하신 항해 해도 이제 차트에다가 이제 그 해도에다가 네. 자기 그 이제 그 가야 될 선 침노선을 긋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그 해도 확인하고 그 끊어주고 그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기능을 가진 1등 항해사가 저기 있었다면 1등 항해사가 화물이 제대로 적재됐느냐, 제대로 고정이 됐느냐 하는 것까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사관과 이제 이 그 네. 일반 승무원들의 몫이 다른 게 그런 겁니다. 네. 감독할 책임 있는 것은 사관이고 예. 이 일정한 부분 업무 이제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런 감독 기능인데 감독 기능 수행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의혹투성이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항섭 전 이리함 함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